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위험들이 말입니다.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한국 부도 위험이 높다는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점점 높아져요. 국가 부도에 대한 위험 지표를 나타내주는 그 내용이 여러분 이거거든요. CDS 프리미엄이요. 신용부도 스와프라는 이야기인데 CDS 프리미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 부도의 위험이 커지거나 낮아지거나 합니다. 그런데 이 CDS 프리미엄 지표가 높아지면 국가 부도의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게 74.72bp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4일 기준이거든요. 74.72bp면 bp가 0.01%를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5년 만기 외평채를 우리가 주고 살 때 이자율을 프리미엄이니까 그만큼 더 주고 산다는 이야기겠죠. 그만큼 높아졌다는 이야기겠죠. 74.72bp까지 말입니다. 실제 74.72bp라는 숫자는요. 2017년 9월 28일 75.1이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5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된 거예요. 지금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연일.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11월 달에 들어와서 지금 이 CDS 프리미엄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의 충격파가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한국의 부도 위험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결국 CDS 프리미엄 국가 부도 위험 지표가 지금 5년 만에 최고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면 왜 높아졌는지 이제 이 원인을 조사해 보면 결국 말입니다. 앞으로 국가 부도의 위험이 올지 안 올지 그 상황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CDS 프리미엄을 올리는 요소는요. 뭐니 해도 회사채예요. 지금 회사채가 난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채는 죄송합니다. 각 은행들이 발행하는 은행채는 발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채는 지금 발행이 안 돼요. 많이 갈 때가 2021년 1분기에 7조 2천억 정도의 순발행 액수를 기록을 했지만 지금 2022년 3분기에는요 2조 8천억 원에 이게 쉽게 말하면 순회수가 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게 대환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채권을 내줬다는 얘기예요. 채권을 사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유동성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동성이라는 게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 작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부동산이 많은들 앞으로 받을 채권이 많은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기업을 운영할 자금이 없으면 그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 부도 위험에 대한 수준을 점점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수출이 계속 적자입니다. 수출이 계속 적자라는 건 여러분 그만큼 대한민국의 핵심 경쟁력이 지금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심 경쟁력이. 이게 핵심 경쟁력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시장의 위험은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뭐 수출이 어느 정도로 빠지느냐, 무역 적자 규모가 지금 320억 달러, 350억 달러가 넘잖아요. 1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350억 달러라는 게 적은 수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줄어들면 여러분 시장의 충격은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충격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강점이 수출인데 수출에서 최악을 만약에 기록을 한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시장 전체의 어떤 위험을 가중시키고 국가 신뢰도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무역수지가 장난 아니잖아요. 10월까지 보면 69억 9천만 달러 적자. 10월에도 이렇게 늘어나니까 8월에 93억 9,400만 달러가 적자가 날 때 이게 피크 정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실제로 37억 7,800만 달러까지 줄어들었지만 10월에 다시 늘어났잖아요. 69억 9,600만 달러로 10월까지가 355억 8,400만 달러입니다. 이렇게 줄어들면 여러분 이렇게 줄어들면 시장 전체의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무역 적자까지 심화되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업들은요 돈 갚기가 진짜 만만치 않아요. 돈 갚기가. 결국 말입니다. 무역을 흑자를 빵빵 내서 원금도 갚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돌아올 채권들 어떻게 될까요? 11월 달에만 3조 1131억 원이 돌아옵니다. 12월 달에는 2조 265억 원이 돌아오고요. 내년 1월도 4조가 넘고요. 2월에는 7조 622억 원입니다. 4월에도 8조 3684억 원입니다. 5월에도 7조가 넘죠. 거의 8조 가까이 됩니다. 7조 8334억 원이니까 6월에도 7조 8823억 원이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이 돈 제대로 시장에서 구해야 되겠죠. 만약에 시장에서 못 구하면요. 정부가 이거를 물어준다고요? 정부가 대신 사준다고요? 여러분 대신 사주는 거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국은행의 발권력까지 동원해서 이게 사주고 있는데 민간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가 돈 풀어줘서 이거를 다 사드릴 수는 없어요. 만약에 돈 풀어서 사드리면 국가신용등급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신용등급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면요 진짜 부도가 와요. 진짜 부도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북한 미사일을 지금 뻥뻥 쏟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게 북한 미사일을 쏟고 장사정포를 쏟고 이게 위협이라고 느끼지 않지만 외국인들은요. 이게 북한이 당장 남한을 쳐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위협적으로 느낄 수도 있거든요. 미사일을 뭐 한두 발을 쏟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헤아릴 수도 없이 쏟습니다. 게다가 단거리 미사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죠. 이 미사일 뭐 안 쏟는 것이 없어요. 게다가 포사격하면서 80발 100발씩 서해로 동해로 마구마구 쏘아댄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위협감 외국인들은 느낍니다. 우리는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쏟는 걸 가지고 뭐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아주 큰 세계의 상황만 하더라도 진짜 좋지 않아요. 그러면 CDS 프리미엄이 이게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저는 앞으로도요 CDS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국가 신용등급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 신용등급이 지금 AA-입니다.
예, 한국, 영국, 벨기에 6개국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는 이 국가 신용 등급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예, AA-에서 말입니다. A 플러스로 중국이나 아일랜드하고 같은 수준으로 떨어질 때 여러분 이거 감당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정부가 지금 국가 부도 위험에 대한 것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신용등급이라는 것은 뭐 세계 신용등급 평가기관이 3개 있잖아요. 무디스나 피치나 혹은 S&P나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3개 중에서 1개만 내리면요, 다른 신용기관들도 따라서 내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자금은요 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달러 채권에 대한 이게 대환 뭐라 그럴까 차환 이것도 좀 어렵거든요. 예,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생명이 5억 달러 채권에 대해서 콜옵션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외국인들이 우리 기업의 채권에 대해서 달러 채권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나 망설이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국내 채권 시장에는요 지금 충격이 와 있는 상태거든요. 패닉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달러 채권에 문제가까지 생기면 여러분 보세요. 결국 자금 조달이 꽉 막히게 됩니다. 당연히 국가 신용도 떨어지고요.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면 더더욱 달러 채권은 발행하기가 어렵고요. 심지어 국내에서 채권 발행해서 자금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국가 부도라는 사실은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국가 부도가 너무나 가까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충격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위기로 인식을 할 때 늘 우리가 위기를 대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거, 그래야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